안녕하세요. 호티막스 환경제어 컴퓨터 기본 2의 8번째 시간 양액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나루노 컨설팅 대표사를 맡고 있는 이정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액 관리의 기본과 호티막스 환경제어 컴퓨터의 양액 관리 파트의 핵심적인 키워드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액재배는요 수경재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양액재배를 하게 되면은요 양액 처방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좌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양액 처방은 우리 양액재배나 수경재배 농가에서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 기준은 3% 미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양액을 가지고 처방을 하는 것이 물론 품목별로 그 최적의 처방을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생산성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누군가가 양액 조성을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처방된 비료 양만큼을 정확히 정량해서 희석을 해준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배익률은 30% 전후로 유지를 하는데, 동계 좋은 약관기에는 약 10에서 20% 정도, 하계 고온 강관기에는 40에서 최대 50% 정도까지 배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급액은요 배지의 함수율이라든가 배익이시라든가 pH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급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항상 함수율이 한 55에서 70% 정도 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급액을 합니다. 그리고 급액 시작 시간은요 통상적으로 일출 후 2시간 전후해가지고 급액을 시작을 하고요. 급액 종료는 일몰 전 2시간을 기점으로 하지만은 일중 함수율 편차, 즉 최고 함수율인 상태와 최저 함수율 이 편차를 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일반적인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일일 편차를 6 내지 8%,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10 내지 12%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생육상에 따라서 함수율 편차를 더 크게 내거나 더 작게 내거나 이런 형태로 하지만, 여기에서 6 내지 10%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10% 이상이면은 종료 시간을 지연시켜서 함수율 편차를 더 적게 나게 하고요. 만약에 6% 이하다 그러면 종료 시간을 더 앞당겨서 함수율 편차를 더 크게 유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액이시는요 생장상과 배액이시를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고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2.0에서 3.5 정도가 파프리카나 토마토에 사용을 하고요. 급액 pH는 5.2에서 6.2 정도인데 이 급액 pH도 배액 pH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배액 pH가 5.2 정도면은 급액 pH는 6.2 정도로 높게 급액을 하고요. 배액 pH가 6.2 정도로 높으면은 급액 pH는 5.5 이하로 약간 낮게 급액 pH를 낮춰서 배액 pH를 5.5에서 6.2 이런 정도 사이로 조정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배액이시는요 작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토마토 기준으로 보면은 3.0에서 5.0,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한 4.5 정도로 배액이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계 같은 경우 고온 관광계는요 상대적으로 3.0에서 3.5 정도 낮게 해서 급액량을 충분히 주는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양액 급액기는요 요즘에 첨단원에서 사용되는 것은 자덕 급액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즉 컴퓨터에서 측정한 광도와 광량을 고려해 가지고 시간 일사 비례제를 하는 거죠. 그 기능들은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경재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A액하고 B액, 또 산이나 알칼리를 사는 C액을 쓰는데요. 이런 A, B액은요 최대 2주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액 분석은요 4주 간격으로, 즉 표준 처방을 2주간 사용하고 2주간 배액 분석해서 2주간은 그 변형을 사용을 합니다. 또 그리고 표준을 2주간 사용하고 또 분석해서 2주간 변형을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배액 및 급액 검사는요. 매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액 이시 변화라든가 급액 이시, 급액량, 배액량, 배액률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현재 들어가고 있는 급액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생장으로 작물이 전환됐을 때 가리추비를 인위적으로 하는데 이 가리추비는 반드시 배액 분석을 해서 적정한 염화 칼륨이라든가 일인산 칼륨, 황산 칼륨 등 다양한 칼륨원이 있는데 배액 분석을 통해서 가리는 추비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A액에 보통 우리는 통상적으로 질산칼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A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제1인산가리라든가 일인산 칼륨이라든가 황산 마그네슘 즉 인산화합물이라든가 황산화합물을 희석하게 됐을 때는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A액을 재조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사용하신다고 그러면은 필터가 막히거나 점적 버튼이 막히거나 점적 호스가 막히는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A액이나 B액이나 잘못 혼합했을 때는 반드시 세척을 한 후에 재조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급액 라인의 엔드캡이나 필터는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그 불순물이 점적 단추라든가 필터를 막아가지고 양액을 공급하는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즉 양액이 정상적으로 급액되지 못하게 막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pH가 변화가 심한 농업인들께서는요 중탄산가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중탄산가리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 중탄산가리는 A액에 타시면 안 되고요. B액에 타시면 안 되고 반드시 C액에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화학 결합물 생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과학입니다. 물지기 공부 3시간 공식화. 이 시간에는 공부 20분 내 활용이라고 되겠습니다. 일단 호티막스 컴퓨터의 급역 설정을 알아보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컨트롤 부분에 보면은 쭉 보시면 워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서브스트레이트, 이리게이션, ECPH, 이리게이션 밸브 그룹 이런 창들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런 창들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 호티막스 컴퓨터를 활성화시키면은 위쪽에 이런 아이콘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아이콘들이 급액에 사용되는 아이콘들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리게이션 밸브 그룹에서요. 기본이 되는 걸 보면은요. 이리게이션 밸브 그룹을 활성화를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여기서 yes라고 하는 것은 이리게이션 그룹 하나만 있네요. 그럼 이 부분만 yes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no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룹들은 스페어로 있고요. 나중에 온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밸브 그룹을 따로 작물 상태가 달라가지고 따로 나눌 때는 이 부분 한 그룹을 활성화시켜서 yes를 시키면은 그 그룹이 작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첨단원에서 제일 급액에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미니멈 파워스 듀레이션 피리어드 1 내지는 뭐 이렇게 브라브라 이렇게 쭉 나오고요. 맥시멈 파워스 듀레이션 피리어드 이게 있는데요. 다른 말로요. 미니멈 레스 타임, 맥시멈 레스 타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니멈 파워스 듀레이션 피리어드 1은요. 아주 햇볕이 강한 날 최소한 한 번 급액하고 그 시간만큼은 급액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고요. 맥시멈 파워스 듀레이션 피리어드 1이라고 하는 여기에 맥시멈 레스 타임은요. 흐린 날 최소한 그 시간에 한 번은 물이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햇볕이 있는 상태에서 미니멈과 맥시멈의 사이에서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거를 시간 일사 비례제라고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액 EC하고 pH는요 두 군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리게이션 밸브에서요 여기에 보면 이리게이션 밸브 있죠. 여기 있는 이리게이션 밸브에서요 급액 EC하고 pH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은 레시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급액 EC하고 급액 EC와 pH를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걸 유저들에 따라서
어떤 하나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편하시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급액량 설정은요. 이리게이션 밸브 그룹에서 볼륨 앤 듀레이션 이 부분에서 급액 EC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pH도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급액을 철어 줄 거냐 아니면은 한 밸브당 리터를 줄 거냐 1분당 어떻게 분으로 줄 거냐 이런 부분을 정해서 여기에서 설정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정해 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급액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베이직 부분에서요 급액량 결정을요 초로 할 거냐 리터 즉 밸브당 리터로 할 거냐 급액 시간당 할 거냐 드리퍼당 cc로 할 거냐 이 부분을 이 베이직 부분에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급액량을 드리퍼당 cc로 했을 때는요 반드시 그 여기에 해당되는 초 있습니다. 몇 초냐 이 부분을요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설정을 하셔야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액량을 충분히 급액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호티막스 컴퓨터에는요 수동 급액 기능이 있습니다. 이 수동 급액 기능은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걸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어떤 매뉴얼 그룹 스타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 매뉴얼 그룹 스타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수동 급액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요 이 그 기능 중에 위에 그 아이콘 중에요 이렇게 사람 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이 눈 모양으로 나온 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창이 형성이 되는데 이와 같은 창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부분에 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그 급액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 급액만 또한 그 수동으로 급액이 가능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 급액 방식의 또 하나 방식이요. 수동 급액도 타임 스타트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 시간만 되면은 급액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베이직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타임 스타트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여기에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하면은 그 시간만 되면은 광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이 시간만 되면은 무조건 급액이 이루어져라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션 스타트는 뭐겠습니까? 광도에 의해서 그 누적 광량에 의해서 급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기본적인 값들을 사용을 하겠다 yes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라디에이션 썸에 의해서 피리어드 1, 2, 3, 4까지 다 사용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줄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미니멈 라디에이션 인텐시티 포 인크리스 라디에이션 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몇 정도의 그 광도가 되면은 누적 광량을 증가를 시킬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광도가 아주 강할 때는 누적 광량을 또 빼거나 더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급액을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reset radiation sum at start of the period 1 이거는 뭐냐면은요 첫 피리어드에 광 리셋을 할 거냐 어제의 광이 누적이 쭉 되게 오겠죠. 여기서 yes를 하게 되면은요 그 첫 피리어드가 되면은 무조건 어제 있던 광을 리셋을 하고 오늘 이 첫 피리어드 시작점에서 바로 그 광도를 누적을 시켜서 급액을 시작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포스트스타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맥시멈으로 또 그 급액을 실시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걸 아는 겁니다. 즉 그래서 각 피리어드의 맥시멈 피리어드를 설정을 했으면 yes를 하게 되면은요 그게 최대 그 난방 죄송합니다. 최대 급액 시간을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즉 150분이라는 겁니다. 즉 150분에 한 번은 물을 들어가는 거고요. 이 피리어드는 120분에 한 번, 300분에 한 번, 1440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급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Reset post duration at start of period 1 이 말은 피리어드 1이 되면은 이 최대 맥시멈 포스트 타임도 리셋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급액이 첫 피리어드의 시작에서 부터 이제 그 원하는 시간까지 급액이 안 해졌을 때는 급액을 하라는 이런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호티막스 컴퓨터의 그 급액을 전에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우리
그 테이블 기능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급액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 여기에 최소 휴식 시간, 맥시멈 포스트 타임, 미니멈 포스트 타임, 강도에 의해서 시작을 할 거냐 말 거냐, 예스, 라지안 썸은 어떻게 해서 할래, 지금 현재 적용되는 피리어드는 어디니,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인위적으로 이런 테이블로 표를 짜가지고 간단하게 금액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EC하고 WC 제어는요 일반 생처사항에 따라 다르는데요. 이거는 그 네덜란드 안면 공급회사에서 사용하는 이 그래프를 제가 잠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금액이 1% 정도 떨어지면은요 새로운 금액이 시작이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되고 나면은 일단 금액이 이제 소량 다회로 이루어지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함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함수율 델타 WC 즉 3구간 함수율 편차가 일어나는 이 시기로 보고 뿌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배기가 시작되면 어떨까요? 배진의 이시가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종료 시간에 대해서 금액을 종료하게 되면은 이시가 점점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함수율 제어는요 기본적으로 야간 함수율 감소 즉 델타 WC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함수율을 배진의 함수를 낮추고 싶으면은요 한 번에 금액량을 늘려주고 대신은 배액을 일찍 시키면 됩니다. 배액이 늦으면 늦을수록 소량 다혈해서 배액이 늦으면 늦을수록 함수율이 올라가고요. 다량 관수에서 배액을 빨리 시키고 또 금액 시작을 약간 늦추고 배액 종료 시간 앞당기게 되면은 함수를 낮출 수가 있고요. 함수를 낮추고 싶을 때는 일단 현재 금액하는 금액량보다 금액량을 줄이고 또 횟수를 늘려주고요. 그리고 그 배액이 바로 일출 후 4시간에 배액이 돼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늦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함수율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액 이시 제어는요 기본적으로 배액 시작 후부터 즉 일출 후 4시간부터 배액 이시가 감소가 되는데요. 이때 배액 이실 배진이나 배액 이시를 낮추고 싶을 때는요. 배액 일출 후 4시간부터 오후 한 1시 반 이 전후까지 충분히 배액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급액을 하게 되면은 배액 이시가 낮아지고요. 2차적인 방법으로 급액 이시를 낮춰서 배액 이시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액 이시를 높이고 싶을 때는요. 급액 이시를 높이거나 전체적으로 배액량을 줄이게 되면은 배액 이시가 증가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함수율과 이시에 따른 생장 반응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급액 이시도 아주 높이고 상대적으로 함수율도 낮게 유지하면은요 아주 강한 생생장적 전환되게 되는데 저희들은 급액 이시를 높이거나 내지는 함수율만 낮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작물을 생생장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고 극단적인 있을 때는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표들은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배액 이시하고 생과의 관계는요. 배진의 이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생장적으로 가고요. 적정 이시면은 균형생장 그리고 적정 배액 이시보다 낮게 되면은 영양생장 쪽으로 작물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배액 이시가 높은 경우에는요. 첫째가 배액량을 늘려주고 이후에 2차적으로 그 배액 이시를 낮춰주고 그리고 주야 온도 편차를 작게 해서 작물의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또 강광에는 차광을 해서 작물이 유조되는 걸 막고 또 약재 살포도 가급적 주의하고 생장점을 반듯하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배액 이시가 낮을 경우에는요. 작물이 주로 영양생장이라는데 이때는 배액량을 늘려주고 또 급액 이시를 높여서 배액 이시를 상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야 온도 편차를 크게 해서 작물 생생장 쪽으로 가고 작업 속도도 가급적이면 빨리 작물을 자주 만져서 작물이 생생장 쪽으로 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이시에서는 있을 때는요 이파리가 작아지고 색상이 짙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이시에서는요 잎 크기가 커지고 잎 색상이 엷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보시는 표는요 pH하고 배진의 pH하고
무기이온의 흡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5.5에서 6.5 이 사이를 가장 균형된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배액 pH가 낮아지게 되면은요 흡수가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황, 포타슘, 인, 질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량 요소적으로는요 흡수량이 감소하고요. 반대로 미량 요소는 흡수량이 pH가 낮은 쪽에서는 증가를 하죠. 반대로 pH가 높아지게 되면은요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철입니다. 그래서 배액 pH가 7.0 이상이 되면은요 6.5 이상이 되면은 액상철을 사용을 해가지고 pH 적용 범위를 높여 줘야 되고요.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망간 그리고 구리나 아연 정도가 또 흡수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배액 pH는요 우리가 원하는 6.5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은요 작물이 영양 생장이 강하게 일어나지고요. 일반적으로 몰리브데나 암모늄 대질소 흡수가 증가를 하고 철이나 망간아연, 구리, 질산태질소, 풍소가 흡수가 감소하게 되죠. 반대로 pH가 낮게 되면은 철, 망간아연, 구리, 질소 흡수가 증가가 되고요. 몰리브덴, 칼슘, 마그네슘의 흡수가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pH가 6.5 이상으로 됐을 때는요 배액량을 늘려서 우리 적정 원하는 pH를 가지고 배액량을 늘려주고요. 급액 pH를 반대로 낮춰줍니다. 5.에서 5.2 정도로 양액 조성 시에 아모니아태 질소가 들어있는 칼슘이라든가 질산암모늄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작물의 생리적인 pH를 낮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반대로 pH가 낮을 경우에는요 배액량을 적정 pH 즉 6.0에서 6.2로 높인 pH로 배액량을 늘려주고 양액 저성 시에 있는 아모늄 질소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즉 십소염을 사소염으로 바꿔준다거나 제2인산 암모늄을 제2인산 가리로 바꿔준다거나 질산암모늄을 희석하겠다면 질산암모늄을 빼준다거나 또 반대로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중탄산 가리를 C탱크에 첨가해 가지고 pH를 올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요 우리 식물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는 제가 2015년대 하이파에서 하는 웨비나에서 사진을 제가 발췌한 거고요. 보통 이 뿌리는요 양이온을 흡수하게 되면 칼슘이나 가리, 포타슘, 가리나 마그네슘 흡수하게 되면 뿌리에서 수소 이온을 배출하게 됩니다. 즉 pH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음이온들을 많이 흡수한다. 질산태질소나 인이라든가 황이라든가 이런 걸 흡수하게 되면은 뿌리에서는 수산기 이온을 나누게 됩니다. 이 수산기 이온이 수소 이온하고 반응한 걸 우리가 중화라고 그러는데요. 이 중화 반응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수산기 이온이 많게 되면 어떨까요? pH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pH가 높아지면 얘들이 영양 생장을 하는구나. pH가 낮아지면 얘들이 생생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이런 상황이고요. 이것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pH 관리는요 배지 내에 채취한 양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조사는 pH가 분포에 의미를 둔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전체 pH를 배액 pH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pH가 얼마만큼 일관되게 아니면 균일하게 나오느냐,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으냐,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일한 시간에 측정을 해야 되고요. 주 1회 이상 측정해야 되는데 이 pH는요 제가 봤을 때 매일 측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900구역당 20개 이상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양액의 측정 블록 밑에서 수집해서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pH가 낮을 때 조치사항으로는요 절대 배지를 물 또는 양액으로 씻어내지 말까. 일부 강원도 지역에서는 물라라시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원수를 가지고 배지 공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열과라든가 급격히 배지의 무기양분 상태가 깨져서 다른 생리적인 과들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물 또는 양액으로 일단 씻어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강할 수 있게끔 급액량, 배액량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pH를 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pH가 낮을 때는요 양액 저성 시에 아모니아태 질소 함량을 줄여주는 방법, 그리고 원수의 중탄산을 함량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중탄산 가리를 적정량 첨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pH가 높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배지를 물 또는 양액으로 씻어내지 마시고요. 양액조성 시 아모니아태 질소를 함량을 높인다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드렸고요. 또한 AB 탱크에 첨가된 산의 양을 약간 높이거나 C 탱크에 산의 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양액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